왔다요.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계좌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계좌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제가 그 많은 고객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학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무작정 들어와서 보고 이렇게 그냥 예전부터 저희 어머니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의 계좌를 열어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한 종목만 들어있거나 한 10가지 이상의 종목이 들어있거나 첫 번째 이제 한 종목만 들어있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장기 보유긴 한데 한 종목 예를 들면 뭐 20년 전에 태평양 화학을 사놨다든지 삼성전자를 사놨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하나는 또 예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OCI를 사놔서 마이너스 90%, 80% 정도가 돼서 어떻게 손을 대볼 수 없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로 이제 거의 방치되어 있는 계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 케이스,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거의 만약에 이제 계좌의 잔고가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10만 원씩, 20만 원씩 거의 100종목 가까이가 막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매매가 굉장히 좀 잦아요. 잦은데 10만 원씩 샀다가 팔았다가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계좌에 늘 모든 계좌에 들고 있는 종목이 다 파란색이에요. 즉 손실난 종목들만 들고 있고 그 손실이 나 있는 종목만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3%만 오르면 팔아버리거든요. 3%만 빨간색이 들어오는 순간 못 참고 팔아버리기 때문에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정석에서 굉장히 좀 반대되는 형태의 모습을 띠는 것이 백화점 형태의 계좌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런 형태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선행 조건이 필요한 게 자기만의 수익률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만의 수익률 목표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 계좌 전체, 여기서 말씀드리는 계좌는 내 투자금의 총합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금의 총합이 만약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이 뭉치 그대로 이 계좌에서 내가 올 한 해 몇 %의 수익을 내고 싶은가? 그게 첫 번째예요. 뭐 예를 들면 올 한 해 목표 수익률이 경기가 화랑이다, 경기가 불황이다에 따라서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타겟 수익률을 첫 번째로 정하시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가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한 번에 이제 이 종목 하나가 상장 폐지가 됐을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하나가 완전히 이제 다 없어졌을 때를 가정해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손실이 한 마이너스 10%다, 마이너스 20%다. 그 정도까지는 본인이 감내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까를 설정을 해 두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계좌에 집어넣을 수 있는 종목 수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통째로 오늘 돈을 집어넣는데 한 10% 정도는 그냥 자고 일어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계좌에는 10종목 정도를 담는 게 적당하고요. 20% 정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5종목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단기간에 20% 정도의 손실을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하시면은 5종목으로 일단은 세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종목 숫자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종목 숫자를 설정한다는 게 결국에는 5분의 1을 날릴 수 있느냐, 10분의 1을 날리고 싶으냐, 20분의 1을 이제 통째로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됐을 때
이제 없어지더라도 내가 슬프지만 참고 인내할 수 있느냐를 세팅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목표 수익률과 최대 감내 손실률을 정한 다음에 5종목에서 10종목으로 10종목 정도 사이를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빈 내 계좌에 어쨌든 간에 본인과의 약속을, 원칙이라고 하는 이름의 약속을 정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5종목, 내 계좌에 절대 5종목 이상을 늘리지 않겠다, 10종목 이상은 늘리지 않겠다라고 세팅을 해둬야지 그냥 하염없이 늘어나는 백화점 형태의.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금액과 종목 수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세팅을 딱 해두면은 사실 거기에서부터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그 저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세팅을 하는 겁니다. 빈 공간에 점선의 형태의 그 공간을 배치를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 배치를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내가 5종목을 풀 베팅을 했습니다. 현금의 비중을 전혀 두지 않고. 그러면은 근데 너무너무나 매력적인 종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이 나타나서 500만 원을 세팅을 해놨는데 한 100만 원을 더 넣어서 이제 여기서 추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600만 원에 6종목을 넣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해서 계좌의 볼륨을 처음에 초보 단계에서 계속 늘리는 것을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주식을 하다 보면은 주식을 처음에 초기에 세팅한 금액에서 내가 100만 원을 넣고 또 손실이 나서 또 100만 원을 넣고 또 어느 날 보너스 받았다고 또 500만 원 갑자기 턱 넣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애초에 얼마에 시작을 했는지가 전혀 그 주식 계좌에서 확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500만 원을 넣고 200만 원을 손실을 보고 700만 원을 넣어서 내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이 됐는데, 왠지 내가 처음에 내 원금은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가 투자를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아주 큰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한 애초에 투자 금액을 세팅을 한 이후에 이 계좌는 건드리시지 않는 게 좋아요. 1년이나 2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내가 낼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적립식 형태다, 적립식이다, 적립식으로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지인의 말을 들어서 정보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른 계좌를 하나 더 트셔서 이제 거기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립식으로 운영하는 계좌, 적립식으로 운영하는 종목들이라든지 트레이딩을 위한 종목이라든지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그 계좌라든지 각각의 계좌에 별명과 성격을 붙여서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당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주식 계좌에서는 배당금이라는 캐시플로우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캐시플로우가 계속해서 원금에 합쳐지는 희석 효과, 그리고 그걸 관리를 관리가 아예 안 될 것 같으면은 아예 그 배당하는 주식, 배당주만 담아놓는 계좌를 따로 오픈하시고, 그리고 그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ETF 적립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ETF를 나는 인덱스 정도만 추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인덱스만 계속해서 사서 모으는 계좌, 그리고 목돈을 운영할 수 있는 목돈 운용 계좌,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운영하시면 굉장히 좀 관리하시기는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돈이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돈과 계좌는 각각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계좌의 성격을 지켜낼 수 있는 데는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은
본인이 종목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종목별로 심리적인 벽을 쌓아놔요. 얘는 배당주니까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갈 거고 배당금을 내가 잘 관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갑자기 배당주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마인드셋의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 관리는요, 처음에 어려우면 물리적인 벽을 두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계좌가 부자가 되죠. 네. 저 통장 쪼개기가 결국에는 통장 쪼개기 자체가 좀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것도 맥락이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뭐 월급을 얼마를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100만 원이 완전하게 다 생활비로 쓰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급 1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넣는 거, 그러니까 뭐 적금 그리고 생활비, 용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야 되고 그 결국에 모여 있는 목돈도 결국에는 내가 10년 뒤에 쓸 돈, 내가 5년 뒤에 쓸 돈, 내가 1, 2년 뒤에 쓸 돈,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갖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당장 쓸 수 있는 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듯이 주식 계좌 관리도 결국엔 동일합니다. 각각의 투자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그걸 계속해서 그걸 본인이 한 계좌에 넣고 다 팔로우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각각 계좌에 별칭을 붙여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꼭 지켜주셔야 되는 점은 여기에서 수익이 나고 여기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 이걸 팔아서 여기에다가 물타기를 한다든지 여기에서 이걸 팔아가지고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은 원칙 자체가 굉장히 깨지기 쉬운 게 이 주식 투자기 때문에 그거는 잘 지켜주셔야지 조금 더 롱런할 수 있는 주식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열린 시간 동안 일 때문에 도저히 시장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투자를 하는데 하루 종일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 매매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매일매일 이걸 쳐다보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뭐 예를 들어서 쇼핑하듯이 그냥 잘 담아놓고 한 그 일과가 종료될 때쯤에 한번 열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뭐 보통의 대형주나 우량주나 ETF를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잡주라는 것들이 화끈하죠. 근데 하루에 뭐 20% 빠졌다가 막 20% 올라오면은 장중의 변동성이 40%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매매 타이밍을 중간에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보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심지어 저처럼 하루 종일 그 시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증권사 직원도 밥 먹고 오면은 올라갔다 상한가 찍고 내려와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매매를 좀 버리고 관리형의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차곡차곡 쌓는다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시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카톡이라든지 그 각종 어플의 푸시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관심 종목에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어떤 공시가 떴다든지 굵직한 뉴스가 떴다든지 금액대를 설정을 해 놓는다든지라고 하면은 푸시 알람이 오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하셔도 좋은데 사실 회의 중이거나 막 급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사실 그것도 사실 힘든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계좌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